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는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양한 기준서에서는 특정 자산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또는 후속 평가에 공정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는 그 정의가 동일하고 측정 방법이나 공시사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이 있어 각 기준서에서 반복 규정하는 것보다 별도의 기준서에서 총괄하여 다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1113호는 공정가치의 정의, 측정 방법, 공시사항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기준서에서는 어떤 자산 부채를 언제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1113호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정 방법과 공시 지침을 총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13호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정상거래, 자산 부채, 수취 지급이라는 4가지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자신의 시각이 아닌 시장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란 독립성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거래를 체결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시장 참여자에게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거래 당사자 상호 간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도 공정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는 거래를 체결할 능력이 있는 자이며 강요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의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공정가치는 정상거래에서 교환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정상거래란 거래를 위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가정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강제 청산이라든지 재무적 어려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정가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 부채에 대한 거래 시장이 다수 있을 때에는 기업에게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자산이나 부채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시장을 주된 시장이라고 하며 이 시장의 거래 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주된 시장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기업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의 시장 가격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산을 매도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시장이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자산이 코스닥 시장에서 10,000 정도, 나스닥 시장에서 6,000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코스닥 시장이 주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기업이 측정하고자 하는 다른 대상 자산이 베트남 하노이 시장에서 10,001 정도, 국내 동대문 시장에서 9,999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된 시장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자산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운송 원가와 거래 부대 비용 등을 모두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노이 시장에서는 20일이지만 동대문 시장에서는 23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대문 시장이 유리한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주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래를 행하는 개별 기업, 개별 사업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 또는 사업은 측정일의 주된 시장이나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과 일반 기업이 이자율 수합을 체결했다면 투자은행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어 주된 시장이나 유리한 시장을 결정해야 하는 반면에 일반 기업은 소매시장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이자율 수합 상품에 대해서 그 공정가치가 투자은행과 일반 기업에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가치는 측정 대상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오직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만을 반영하는데 자산의 경우 자산의 위치, 상태, 매도나 사용의 제약 등은 반영해야 하며 기업이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는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수량 할인 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은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의 사용 제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 토지는 통상적으로 사용 제약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어 이 제한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내 토지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측정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기업이 독지가로부터 토지를 기부받았는데 운동장으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에는 별다른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토지를 운동장으로만 사용할 경우 그 가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토지를 주변과 동일하게 주거단지로 개발하려고 한다면 180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운동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은 해당 이 기업에게만 있으며 이 토지를 이전하면 사용 제약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운동장으로의 사용 제약은 이 토지의 특성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보유 특성에 해당됩니다. 즉 공정가치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0으로 측정해야겠죠. 공정가치는 자산 부채의 유출에 따른 가격입니다.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지급하거나 이전받는 것을 유입가격이라고 하고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유출가격이라고 합니다. 1113호에서는 유입가격이 아닌 유출가격으로 공정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정가치 측정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치평가 기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평가 기법이 적정한지는 측정 대상 항목과 거래시장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접근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 부채에 대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원가접근법은 현행 대체원가 개념으로서 자산의 사용 능력을 대체하는 데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이익접근법은 미래의 현금 흐름, 수익,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13호는 가치평가 기법에 투입하는 각 변수들의 신뢰성에 높낮이를 두고 있는데요. 측정 대상 자산 부채에 대해 공시가격이 있을 경우 이 공시가격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었다면 가장 높은 신뢰성 수준 1로 매기고 이 공시가격이 비활성시장에서 공시되었다면 한 등급 아래인 신뢰성 수준 2로 매기고 있습니다.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은 활성시장, 비활성시장 구분하지 않고 공히 중간 정도의 신뢰성 수준 2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이자율이나 신용 스프레드 등도 신뢰성 수준 2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업 스스로의 미래 재무 예측치 등은 가장 낮은 신뢰성 수준 3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의 활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1113호는 이렇게 하여 산정된 공정가치에도 신뢰성 높낮이를 매기고 있습니다. 신뢰성 수준 1에 해당하는 투입 변수만을 이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는 신뢰성 수준 1로, 서로 다른 수준의 다양한 투입 변수가 투입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투입 변수의 수준으로 공정가치의 신뢰성 수준이 결정됩니다. 사례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은 거래소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할 것입니다. 이 측정치는 신뢰성 수준 1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매년 이자가 지급되며 만기에 원금이 상환되는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의 예입니다. 이 회사채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다면 회사는 이 회사채에 대한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가치평가 기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에 대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현재가치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사는 판단을 합니다. 이때 할인율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이용하여 할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치평가 기법에 투입되는 현금 흐름과 회사채 이자율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신뢰성 수준 2 투입 변수에 해당하므로 이 방법에 따라 산정된 회사채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수준 2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계장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장치의 공시가격이 없어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은 경영진이 작성한 향후 5개년 재무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할인하는 데 사용하는 이자율은 블룸버그에서 조회한 베타, 금융투자협회에서 조회한 회사채 이자율 등 다양한 변수들을 투입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 공정가치의 신뢰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입 변수의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향후 재무 전망 예측치는 시장 자료로 입증 불가능하므로 신뢰성 수준 3의 투입 변수이고, 한편 베타나 회사채 이자율 등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이므로 신뢰성 수준 2의 투입 변수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투입 변수를 투입하여 산출된 공정가치는 투입된 변수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 변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신뢰성은 수준 3으로 낮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산, 부채, 자기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시 특별히 고려할 사항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보유하는 경우 시장 위험과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경우 순노출에 근거하여 순매입 포지션 또는 순매도 포지션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이 허용됩니다. 환위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기준 매출 채권에서 환산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달러 기준 매입 채무에서는 환산 손실이 발생하여 그 효과가 상쇄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각각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총액으로 측정하지 않고 상쇄 효과가 반영된 순 포지션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측정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 경영진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특정할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그 자산에 대한 최고 최선의 사용을 가정해야 합니다. 이때 최고 최선의 사용은 상황에 따라 독립적인 자산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있고 자산 집합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고 최선의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재무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광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회사는 강원도에 철 구리를 캐는 광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매장량은 매우 미미해 광구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광구가 위치한 지역 인근에 카지노가 건설되어 지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광구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면 기업은 이 광구를 최고 최선의 사용을 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신이 발행한 부채나 자기지분 상품에 대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에서 공정가치가 없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밖의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서에서는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A가 발행한 사채와 유사한 사채를 Z가 발행하고 그 사채를 B가 금융자산으로 보유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그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B가 측정한 95에는 Z사의 신용상태를 반영하고 Z사의 사채에 누군가가 지급보증을 했다면 이 부분도 반영하여 산정된 가치일 것입니다. A는 이렇게 B가 인식하고 있는 공정가치 95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Z의 신용위험 대신에 자기 신용위험으로 조정해야 하며 그리고 Z 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효과도 제거해야 합니다. 조정하여 산정된 85를 A가 자신이 발행한 사채에 대한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다음으로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인식 시점의 거래 가격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거래 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이루어졌거나 강박하에 이루어진 경우, 회계 단위가 상이한 경우,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원인으로 공정가치와 거래 가격이 다르다면 자산이나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 차이는 대이원 손익으로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가치 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가치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 기법과 투입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준 3의 공정가치 측정이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친 효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시로 어떤 한 기업의 2015년 연결감사 보고서 중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 기업의 경우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수준 3의 변동 내용 주석입니다. 수준 3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기초금액에서 출발하여 기준 변동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준 2로 측정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사용된 가치평가 기법과 투입 변수에 대한 주석입니다. 금융상품 종류별로 어떤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였는지, 어떤 투입 변수를 사용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수준 3으로 측정된 공정가치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얼마나 변동하는지 민감도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113호 공정가치 측정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